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환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6일이고요. 다음 주 명절 때는 좀 바빠서 출근 녹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번에 연이어 2편 이제 녹화하게 됐습니다. 계획이 8인 이상 된다고 해서 8인 이하까지인가요? 저희는 이번에 명절에는 어디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친지들과 모임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모임하시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백신 다 맞고 방역시 바뀌면은 조금 편안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질환별로 조금 한번 알아볼까 해요. 거의 잘 다루지 않았던 질환부터 많이 다룬 질환까지 하나씩 그 질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염 환자, 강직 척추염 말고요. 척추체에, 그러니까 뼈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술 이후에 그런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염 은근히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일단은 척추염은 원칙은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이제 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척추염이 일단 발생하면은 무조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생제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이 호전되면은 이제 치료를 마치는 건데, 보통 척추염 환자분들이 제일 증상이 보면 이제 마치 골절 환자처럼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허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약이나 이런 걸로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하고, 간혹 좀 안 좋은 케이스가 허리나 등만 아픈 게 아니고 다리로도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척추염 자체가 뼈나 그런 디스크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생각할 수밖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수술하더라도 이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척추염은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염증을 다 긁어내고, 그 긁어낸 이후 불안전한 걸 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다음 단계, 흔히 유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계로 보면은 요통만 있는, 그리고 등통증 이런 경우만 있는 초기 단계의 염증, 그리고 척추염의 그 단계가 뼈와 종판 그 사이로만 있고 신경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척추염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했는데 척추염이 생긴 경우 통증만 있다, 다리 증상이 없다 하면은 일단은 항생제를 씁니다. 항생제는 기본 항생제보다는 경험적으로 2가지, 3가지까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증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2-3종류 항생제를 감염내과 협진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래서 그 염증 수치와 증상이 이제 가라앉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계속 이제 조절하고요. 6주 정도는 씁니다. 6주. 길게는 저는 8주 이상도 쓰긴 하는데, 6주 정도 쓰게 되면 증상이 이제 가라앉고 염증 수치가 좋아진 게 보이거든요. 그럼 항생제를 이제 먹는 거로 돌리고 처치를 하게 되는데, 항생제라는 게 이제 수술을 피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 쓰면은 면역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호중구, 백혈구 수치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뉴트로필이라는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항생제도 끊어야 되고 통증약도 쓸 수 없게 되고 조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을 해도 걱정이고 항생제를 길게 써도 걱정인 거죠. 염증은 안 생기기 좋은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다리 증상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항생제로 조치를 하고, 이게 다리 증상이 생긴다, 이게 뭐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농양, 경막의 농양, 그러니까 뭐 주사를 맞았다든지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 자체가 뭐 붉어져가지고 뭔가 신경을 꽉 눌고 있게 되면은 그걸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막의 농양 같은 경우는 그 부위만 제거하고 뭐 유압술까지는 안 해도 이제 좀 버틸 수 있는데, 수술 병변부터 해가지고 척추, 주체, 종판 뭐 이렇게 디스크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겼다면은 다 긁어내고 유압술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압술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려면은 골반에서 본인의 뼈를 떼어서 이식하는 게 뒤탈이 없고요. 최근에는 인공 디스크 삽입 논문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도 이제 트라이얼 해볼 수 있는 방법. 유압술, 항생제. 최근에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위아래 수술 염증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복소 병변에 대해서 내시경 하긴 하는데, 저는 염증은 그 병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세게 쌓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정막의 공간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도를 안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염, 디스크, 추간판과 주체염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체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주사도 좀 횟수를 조절해서 맞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막의 주사는 저는 그런 혈종 자체가 차면서 염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막의 주사는 가급적이면 그 차단술이나 미출 차단술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은 웬만하면 최소 침습적인, 손을 많이 대면은 예를 들어 몹이라고 우리가 절개할 때 그 열을 가해서 그 피를 잡거나 근육을 소작시키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 파워를 되게 높이게 되면 이제 근육이 다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염증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 관열적인 수술보다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로 이동을 해야 아무래도 염증 발생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죠. 최근 페이퍼 보게 되면 염증은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비율로 하면 현미경 수술과 오픈해서 수술 쪽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양방향 내시경이라든지 최소 침습 수술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척추염, 추간판 및 주체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올 때는 이제 추석 명절 끝났고요. 그래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